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 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들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네. 이 짧은 영상 속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랩이 나왔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인간은 우리의 삶을 더 질병 없이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전자에 아마 그 비밀이 다 담겨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인간의 유전자를 풀어내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게 휴먼 게노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게 사람마다 유전자의 차이가 0.2% 되지 않는다는 알게 된 거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100%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리는 것이 달랐다. 이것은 유전자가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전자로 우리는 인간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그 결과가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있는 유전자보다 100배 정도 더 많은 미생물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2의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데 일단 이 연구는 처음에 2006년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5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국가별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을 한번 봤더니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초파리와 인간은 엄청나게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되게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장내 미생물의 개수, 종류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초파리 유전자는 사람에 비해서 이제 1.5배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장내 미생물의 종류는 여기 100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100배 이상, 200배까지도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장내 미생물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면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과 미생물 사이들의 그런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 간의 각각의 요소가 아니라 이 미생물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제2의 장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코알라는 새끼에게 똥을 먹인다고 합니다. 새끼 때. 왜일까요? 왠지 한번 알아봤더니 코알라의 새끼는 그 코알라의 먹이가 유칼립투스인데 유칼립투스의 그 질긴 섬유질을 소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칼립투스만 먹이게 되면은 소화 흡수를 할 수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데 엄마의 똥에 있는 미생물을 먼저 먹이면 이 유칼립투스를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엄마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 콰시오커라는 질병은 굉장히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냥 구호물품들을 나눠줬을 때 절대로 소화 흡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줘도 이 아이들은 그것을 소화 흡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콰시오카에 걸린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먼저 유산균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미생물들을 통해서 먼저 그 아이들에게 유산균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주어야지 이 아이들이 소화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촉발이도 마찬가지로 촉발이는 왜 상한 과일에만 과일에만 꼬일까요? 그 싱싱한 과일에는 절대 촉발이가 꼬이지 않는데 상한 과일에만 촉발이가 꼬입니다. 왜 그러냐면 촉발이는 싱싱한 과일을 먹었을 때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습니다. 장내에. 그렇기 때문에 촉발이도 이렇게 이미 분해가 되어 있는 이미 상해버린 과일을 먹어야지 얘들은 소화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미생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소화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뉴트라이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향해서 개발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개개인의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약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생리 활성 물질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약발이 잘 받아. 그거 먹었더니 되게 빨리 회복이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약을 먹었을 때 예를 들면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각각의 다른 다른 약을 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다 그 개인의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다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약발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들이 예를 들어 보면은 조현병이라든지 속쓰림 약이라든지 진짜 많은 그 관절염 약, 고지혈증 약, 우울증 약, 천식, 건선, 크론, 다발성 경화증 약, 백혈병 같은 이런 약들에 있어서 전부 다 그 결과 부정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개인이 어떤 장내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약발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얼마나 다르냐? 사람마다 같은 식품 성분을 섭취해도 대사 반응, 즉 흡수율이라든지 그 성분의 이용률이 진짜 다양한데 그게 2배에서 3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우리가 어, 다양하게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는가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건강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례로 수박을 먹어도 수박이 저 그 빨간 부분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도 똑같이 먹었을 때도 혈청에, 그러니까 우리 혈액 속에 라이코펜의 개인의 차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먹는 식품들도 음식들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흡수율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2006년도부터 10년 동안 한 그 연구를 보면,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2,200억 원을 들여서 1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했을 때,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뭐냐, 이걸 봤을 때 어떤 특별한 특정적인 미생물이 많아야지 건강하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연구 결과를 이미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성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산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계 질환이라든지 암, 뇌기능, 이런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그런 질환에 있어서의 효능, 그리고 식품이라든지 건강 기능성 식품, 치료제, 그 진단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개인 맞춤형 제품이라는 이런 다양한 분야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한국에서도 이미 지금 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구글 벤처 설립자인 빌 마리스가 하는 말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이미 2015년, 10년 전에 이미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면 헬스케어는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관리 차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이 걸리기 전에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장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추적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미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2018년도에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라고 이렇게 이런 연설을 하게 된 거죠. 지금부터 마이랩이라는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만든 마이랩이라는 제품은, 지금 그 HM 파마라는 회사에서 아메이와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만들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HM 파마라는 회사는 원래 미생물을 활용한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제약 회사인 거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신약 개발 회사가 아미라는 회사를 만나면서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오셉이란 박사는 이 회사의 CEO인데 지오셉이라는 이 박사도 글로벌 신진과학상을 굉장히 여러 번 수상한 촉망받는 연구 과학자인 거죠. 미생물 과학자이시고 이분의 스승님이신 어, 빌헬무 홀젠펠 교수님은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생물학을 SCI급 논문을 400편 이상 쓰신 굉장히 유능하신 그리고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의 교수님이시죠. 교수님의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시고 전 세계 미생물 연합 회장님을 수십 년 동안 거의 뭐 30년 가까이 하신 그런 분이 이 두 분께서 이 회사를 설립하시고 이 연구 개발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들게 되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받은 연구 기술이 뭐냐면 피마스 분석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장내 미생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제해서 다양한 프로바이오스 균들을 넣어보고 어떤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갔을 때 유익한 대사물질이 많이 나오는가를 발견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분석 기술은 두 가지 듀얼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말했던 장내 미생물의 유전체를 분석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미생물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미생물이 대사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 그 물질들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데 그 대사 물질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콜레스테롤 지표, 체지방 지표, 인지 관련 지표, 수면 관련, 면역 관련, 설사 관련, 변비 관련, 복부 불편감,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생성 관련 이런 미생물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가. 이거에서만 그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2022년도에 론칭한 이후에 지금 두 번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출시 1주년 때 업그레이드 된 것과 2주년에 업그레이드 된 것, 그리고 지금 3주년 앞두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주년 때는 일단 연령대에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기 아이들과 성인을 나누어서 연령대에 맞게 분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키즈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와 있었고 이제 성인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연구에서도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는 분석을 따로 해주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아이들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성장 건강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주년 때 나의 대표 장내 미생물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4세 이상과 14세 미만으로 나누어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세 이상에서는 콜레스테롤 관련 지수가 들어가 있고 14세 미만에서는 성장 관련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